협상이 결렬됐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다시 불붙었고 양측 모두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7월 20일 자국이 이제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전쟁에는 희생자가 따릅니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에 미국은 반드시 대응할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관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공군기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부장난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무자비한 보복으로 지옥불을 안겼습니다. 이 보복은 이란 정권에게 미국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10배의 힘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여러 미군이 사망해 미국은 폭력적인 주말 동안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장 심각한 공격은 요르단 미군 공군기지에서 발생했으며 이란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침투했습니다. CBS 뉴스는 공격 영상에서 정밀 탄도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미사일은 거의 예고 없이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이드 공격 드론을 동반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떨어지자 군인들이 급히 대피소로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요르단 기지를 상대로 이틀 연속 감행한 두 번째 공격이었으며 최근 5일 동안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을 겨냥해 감행한 네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군인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2명은 25세 타일러 제임스 피안중이와 19세 이사벨라 곤살레스 이병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팍 솔티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 육군 방공포병연대의 일원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이후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미군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지만 피해를 입힌 미사일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라고 루비오 장관은 말한 뒤 하나가 뚫고 들어와 잘못된 곳에 맞췄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곧 미국에 더 많은 비극이 닥쳤습니다. 이라크 북부에서는 폭발하지 않은 이란제 공격 드론을 통제된 방식으로 폭파시키려던 시도에 참여했던 세 번째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폭발로 또 다른 병사도 다쳤습니다. 그 외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루비오는 그들은 탄약을 폐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이런 영웅적인 미국 군인들이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애국자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3명의 사망은 몇 달 만에 처음 발생한 미군 사망자들이며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16명의 군인을 잃었다고 합니다. BBC는 수치가 더 높다고 보도하며 앞서 7월에 실종된 미 해군 조종사의 사망 판정으로 17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확인은 아닌 듯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세 군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무자파르 솔티 공군기지를 최근 공격한 이후 미국 정부는 또 다른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맹렬한 화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란에게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탄도미사일을 몰래 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수십 발의 미사일과 폭탄 그리고 미국이 선택한 모든 무기를 이란 본토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7월 19일 AP통신은 미국 군대가 미군 사망에 대한 신속한 보복으로 하루 종일 이란 정권을 상대로 파괴적인 공습을 연이어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습들은 보복이자 전술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공습들은 미국이 최근 취한 조치들과 함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 약화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때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해 운송됩니다. 하지만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이후 이란이 비대칭 전술을 사용해 일반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만들면서 해협은 다시 한번 봉쇄되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 대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시릭 근처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곳은 드론과 고속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뉴스 통신사 IRNA는 첫 번째 공격이 현지 시각으로 약 1시 30분경에 발생했으며 남부 호르무즈 간주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공격이 발생했는데 이곳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해군 기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또한 호르무즈 간주에 위치한 하지아바드에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또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위치한 캐슈름 섬 근처의 한 지점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슈름 섬은 대규모 지하 미사일 요새가 있다는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PBS는 미국의 공격 목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PBS는 미 중부사령부가 보복 공격에서 감시시설, 군사 물류 인프라, 지하 무기 저장소, 해상 전력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호르무즈 간의 발전소와 해소 담수화 시설 모두를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자는 매우 정밀하게 겨냥된 공격이었습니다. IRNA는 이번 공격으로 인해 1만 명이 이제 식수 공급이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캐슈름섬 근처의 공격도 해수 담수화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복수의 불길이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이란 군대를 필수 자원에서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다르 아바스에서 미국이 다리와 터널 두 곳을 파괴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주요 기지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이란은 또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다른 공격들도 인정했지만 지난 3주 동안 미국의 공격으로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모습입니다. 이란이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하고 탄도미사일로 미군 병사를 사살한다면 미국은 여러 이란 지역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화염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공습 이후 7월 19일 밤부터 20일까지 추가 공격이 이어졌고 이는 미국이 우월한 공군력으로 9일 연속 이란을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시립뿐 아니라 타브리즈, 자스크, 차바하르도 다시 표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선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습은 영상 제작 직전 발생했으며 미국이 제거한 목표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도시들에서 폭발이 목격되고 들렸으며 이란의 분산된 방공망이 반격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첫 보복 공격에서 노렸던 물류, 에너지 목표를 겨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그들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아마 3명쯤 되는 위대한 애국자들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공격 직후 밝혔습니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파괴한 일련의 목표물 잔해를 이란 정권이 다시 한번 뒤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옥수는 차갑게 식은 뒤에 하는 게 최고라는 말이 있지만 미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에게 불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이란은 미군 살해를 처음부터 후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의 공습까지 이란 전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겁니다. 이 갈등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도요. 이란과의 전쟁은 끊임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로 특징 지어졌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곧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신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벨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즉각적인 것과 미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측면에서는 잠재적인 평화에 대한 이야기와 양측 모두에서 분명히 보이는 갈등 고조가 이상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7월 20일 보도에서 스카이뉴스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중재자들이 이란 정권의 열흘간의 휴전에 대한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휴전의 목적은 양측 협상가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미국과 이란이 6월에 도달했던 잠정 합의와 유사한 무언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합의는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협상가들에게 여유를 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교통을 재개하기로 했던 60일간의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도 중재자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음을 확인했지만 외무부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복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외교적 논의도 여전히 천천히나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란이 공격하면 미국이 대응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합동군사령부는 이미 국영 언론을 통해 미국의 탐욕, 괴롭힘, 독재 혹은 잔혹 행위에 대해 파괴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미국 기지나 다른 적대 세력 혹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그 주장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이미 7월 19일 새벽 쿠르디스탄 자유당 기지에 드론을 보내
이라크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드론 공격으로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우타바 하메네이도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해 미국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메네이도 트럼프가 어떤 합의나 휴전 문서에 서명하더라도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체결된 60일 합의를 미국이 앞서 공격을 감행하면서 깼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란과 미국 사이의 최근 갈등을 끝내기 위해 중재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봉쇄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봉쇄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이란 선박을 막겠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해협에서 자국 선박이 아닌 거의 모든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는 이란의 행동은 쉽게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 무역 혼란이 발생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전쟁 중단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루비오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지지하고 상선의 안전한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압박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장비든 재정이든 그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루비오가 밝혔습니다. 그 요청 수락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 초기에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고 지금도 전함 제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는 아직 에피퓨리 작전 초기 최고치인 배럴당 $100를 넘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 이후 한때 유가가 배럴당 $90를 넘기도 했지만 곧 다시 $8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보복성 충돌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상선들에게 여전히 너무 위험한 한 유가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문제들에 더해 이란과 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군 병사들이 직면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란 전쟁 초기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이 본토와 호르무즈 해협 시설 공격을 계속하면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7월 20일까지 이어진 미국 보복을 촉발한 3명의 사망자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 달에 수천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가 이라크에서 보았듯이 그 드론들은 격추되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당장의 상황들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떨까요? 많은 추측이 전쟁이 더 격화될 미래에 집중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트럼프의 서명은 가치 없다고 선언하고 60일 합의가 중간에 무너져 전쟁이 그 방향으로 가는 듯 보입니다. 미국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듯 합니다. 7월 19일 보도에서 와이넷은 최근 며칠 동안 이란 주변에 미군이 증강되고 있으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매체는 미군이 걸프 지역에 추가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번 긴장 고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투 통제를 시도하겠지만 이미 전투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추가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상 시작에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발언을 우리가 공유한 걸 기억하세요? 이란 대통령은 자국이 이제 전면전에 휘말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란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집권 정권의 생사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대공미사일과 장거리 탄약이 부족해지고 있어 기존 전략을 계속 고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페세슈키안의 말이 맞고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은 비축분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습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다른 조치로 공중 공격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AA는 미국이 최소한 전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시사합니다. 이 매체는 7월 19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익령의 이스라엘 및 미국 보안 당국자로부터 앞으로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앞으로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과 이웃한 걸프 국가들은 더 많은 혼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이 공격한 미군 기지는 결국 요르단에 있었습니다. 이란 드론이나 미사일 사정권 내 모든 국가,
특히 미국과 동맹인 국가는 공격이 늘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국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들 국가의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를 공격해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으나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하면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이들을 강하게 타격해 미국을 협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 이미 공격을 받았고 전쟁이 격화되면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구 전략에 반해서는 어디에서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을지 보기 어렵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출구 전략이 무너진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공습이 이란 정권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를 계속해서 바랄 것입니다. 그 정권은 과거에도 계속 싸울 의지를 보여왔으며 그들의 모든 수사는 우리가 이전에 본 것보다 더 큰 싸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을 물러서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핵 야망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은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계속 공격한다면 이란은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처음에 미국의 보복을 촉발했던 그런 종류의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진영은 상대가 먼저 포기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국이 초토화 전략을 썼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긴장 고조 속에 쿠르드 군대가 세력을 넓히고 이란 본토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들 군대 중 5개가 연합을 이루었고 더 광범위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압박하면 이란 정권은 지상과 공중에서 문제를 겪게 되고 이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내부 소요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희 영상에서 그 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눌러주시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다시 시작된 전쟁에 대한 다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